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경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뉴스에서는 분명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내 지갑 사정은 왜 그대로이거나 더 힘들어지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가나라는 나라입니다. 최근 가나 정부는 지난 11개월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여 6.3%라는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성과입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가나의 평범한 시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내렸다고요? 그런데 왜 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죠? 이 목소리에 담긴 괴리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콘텐츠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축복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가나의 경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한 비판적인 논객은 정부의 발표를 종이 위에 아름다운 숫자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멋진 일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변화를 전혀 체감할 수 없습니다. 교사, 간호사, 공무원, 그리고 저 같은 대학 직원까지 우리 중 누구도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이 정부와 협상하여 9%의 임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은 9%, 수도요금은 무려 15%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결국 임금이 오른다 한들 그 돈은 고스란히 공과금으로 빨려 들어가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뿐입니다. 대체 서민을 위한다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어째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이 목소리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우리의 푸념처럼 숫자와 현실 사이의 깊은 골을 보여주는 셈이죠.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다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왜 임금을 20%, 아니 100% 올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 정부가 남긴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은데 직원들 월급부터 무리하게 올려서 회사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회사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시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바로 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 우리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사소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아껴 쓰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주거입니다.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 내일을 계획하고 다른 소비도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은 당장의 임금 인상보다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 주장은 한국의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과 월세 부담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으니까요. 가나의 논쟁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의 고통과 국가의 미래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하지만 야당 측 인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현재의 낮은 물가 상승률이 경제가 건강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불황의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적은 상품을 쫓는 많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텅 비어 있으니 물건을 살 힘, 즉 구매력이 없는 겁니다. 구매력이 없으니 물가가 오를 리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는 농촌의 현실을 예로 듭니다. 지금 북부 지역에 가보십시오. 농부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쌀과 옥수수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헐갑에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울고 있는데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입니까? 이것은 서류상의 경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이를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지표 뒤에 숨겨진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뇌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은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논쟁 속에서 한 경제 전문가는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나 경제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나는 농업 국가입니다. 농업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단순히 원자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1지역 1공장 정책처럼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만성적인 식량 수입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농부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화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농부들이 살고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단기적인 임금 인상이나 물가 통제 같은 임시 방편이 아닌 생산성을 높이고 자립경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이는 과거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를 외치며 국산품을 애용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우리의 경험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6.3%라는 인플레이션 숫자를 통해 경제지표와 서민들의 실제 삶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강을 목격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부채 해결과 것이 경제의 안정을, 국민은 당장의 팍팍한 삶의 개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황의 징조라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도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성장과 분배, 현재와 미래 사이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경제의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성장이 아니라 그 나라의 농부가, 교사가, 평범한 노동자가 자신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의 지적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